아하, 노인의 심리가 어떠한 것일까? 제가 뭐 아시는 바대로 80이 넘도록 이 세상 살면서 늙어가면서 노인의 심리를 이걸 보면서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새롭게 제 마음에 어떤 것은 각인도 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충실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 주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저기 목사 메데티를 목사님이신가요? 집사요. 예. 그래서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제 책을 드렸으면 거기다 막 안달하게 쳐놔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나름대로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과목을 우리가 13과목인데 강사님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구 강의를 몇 번 하면서도 좀 맡아달라, 좀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다가도 못하시고 이런 경우가 아주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과목을 맡았게 됐어요. 날들어 그냥 그래도 원장이니까 3과목 하라고 이러는 거라면 제가 잠잠도 어떨 때는 밤잠도 못 자가면서 이걸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저 저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면서 수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제가 강의할 게 3가지이기 때문에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만 다시 해야겠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웰다인과 관계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글씨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요건 밑에는 제가 민간 경력, 제가 제 딴에 그래도 공군은 아니지만 육군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군복무를 25년 동안 했는데 25년을 항학교 들어가서부터 한다면 23년 정도 되네요. 조종사로서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현재로서 또 제 딴에 무슨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2022년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노인과 노화가 뭐냐. 여러분들 다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겪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노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만은, 노화가 그렇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영생과 약하게 의한 수명 연장이라. 영생. 아마도, 영생을 하기 위해서 지시와 같은 사람 있다는 물론 저도 구하고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영생과, 그 다음에 약하게 의한 수명 연장. 약학이 뭐죠? 각종 우리 먹는 약들이 많잖아요. 육체적인 약들이. 정신적으로도 많고,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요. 그래서 약하게 의한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 그리고 장애와 빈형.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 것을 개요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말로 노인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늙는다는 것은 삶이 중단되는 것은 X예요, O예요? 본인 얼른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물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인의 심리, 여러분들의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심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이 중단되는 것이냐? 맞냐? 틀리냐? 맞아요? 틀려요? 네? X. 아니에요. 누구?
아닙니다. 다분한 이유로. 네, X입니다. X. 네. 다시 말씀드려서 다분의 Q. 노인이 나이가 많아간다고 해서 예. 그 심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노인이야, 저 사람 영감이야, 저 사람은 또 어르신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내 삶이 중단되면 안 되는. 중단되면 평가 안 해. 계속해서 뭐예요? 진화된다 나간다, 진화가 발전되나 발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정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체 능력의 퇴화 및 여러 가지 사회적 상실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한다예요. 적응 안 되면 안 돼요. 적응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외톨배기가 돼버려요. 그래 우울증도 생기고 각가지 질병 생기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신체 능력의 퇴화 및 여러 가지 사회적 상실로 인해서 감소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아무리 뭐 자기 발버둥 쳐도,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의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 나름대로 해보면 달라. 그렇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 여기 계신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다 달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진 보니까 정답죠? 예.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정다운 삶으로 노인이 된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개념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다음은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표에 따르면 이래요. 노는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예요? 발달돼 나간다는 거예요. 네, 발전이라는 말과 발달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다르죠? 네, 발달돼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통합성을 가진 사람하고 갖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80년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뭔가를 이제야 터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수용이 되니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통합이란 말과 융합이란 말도 있는데 융합이란 말과 통합이란 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숙함을 보이며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이. 예, 죽음을. 거부해요. 그러나 통합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그럼 내 삶을 지금 80년, 7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수용을 못해.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 이질적이야. 자꾸 분리돼. 이래서는 그 자기의 노화 현상을 갖다가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그다음 비현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것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애처로워요. 다음에 보니까 에릭 에릭슨이라는 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2년부터 1994년까지 덴마크의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앞에 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에릭 에릭슨 말하는데 노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다루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인의 특성이 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보세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노인에게 생산적인,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아까도 내가 어느 대표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자리가요 배워서 누굴 가서 직업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웰다이냐,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노인의 삶이냐, 어르신의 삶이냐, 이런 것들을 내 삶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헬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먼저 수용을 하고 내 삶을 적응시켜 나가면서 내 삶을 갖다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래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외래, 자연적으로 외래를 해고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쓰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생산력,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와서 배우시고 못 배워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여기 앉아 계신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과 노화하는 게 뭐야? 노인을 old age, old people, 영어로 열어놨어요. 여러분, 노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난 노인이야? 어르신이야? 뭐야? 네.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수명이 76세부터 78세 이 사람들을 노인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80에는 30%, 90에는 5% 현재 생존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 휴먼 리서치라고 가지고 여기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 이렇게 친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여러분은 나에게 적합한 친구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르신인가, 늙은인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르죠? 또 그것이 본인도 다를 뿐만 아니라 느낌도 달라요. 상대방도 표현도 하는데, 어휴, 젊은 늙은이, 안 죽어. 예. 여기 보면 그런 걸 내가 그렇구나. 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라고 늘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노인이 마음이면 어떻게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환갑을 했어요? 60, 그렇죠. 근데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65세로 올라갔잖아요. 상향 조정되는데 아마 이게 또 바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 연령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70이 정년이거든요. 근데 70이 그 이상으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노인을 위한 시설로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가 별도 시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농촌이 더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대수명이란 뭐예요? 기대수명. 영세 출생아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생존의 기대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느냐? 기대사명, 기대수명. 그래서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봐보니까 이거예요. 2000년에는 전체가 76%, 그 다음에 76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리고 2019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성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물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도표를 그려보니까 요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세상이 이렇게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말이죠. 한국은 2100년까지 일본과 마카오, 여기 일본이 있고 마카오가 있는데 여기에 기대 수명에 이르다가 올라간다는 얘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야가 의원 거기 가서 연설하는데 기똥차게 잘하더만. 이거 정말 아주 박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영어로 그것도.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세계 자유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난 놀랐어요. 그 사람 나이는 젊은데 언어전에 그렇게 토론을 해가지고요.
전부 영어로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다가 연설하더라고요. 박수를 몇 번 받느니 한 40번 받았어요. 계속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이 오늘날 현재까지 된 것이 얼마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동맹해서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해서 아주 가족에 그걸 받아보고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한 모양인데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2100년이 어떻게 돼요? 2000 마커 여기 제쳐? 뭐 과학 문명도 제치지만 나이도 그래. 그래서 2140년 이후 세계차 장수국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2140년 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후손을 위해서. 꼭 뭐 내가 누리려고 하나? 그래서 2500년에 보니까 기대 수명이 무려 154세.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은 970까지 살곤 했어요. 어쨌든 하지만 한국에 한게 발전해. 의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부인 못한다는 거죠. 예. 노인 문제예요. 노령에 대한 부양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자식이 부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인 됐어. 그 노인을 부양. 그래서 노령화에서 오는 자기 중심.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만 가지가 자기 중심이야. 한 번 이야기 끝냈다가 끝을 몰라.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이심, 질투심의 왕성화, 불평, 불만, 심리적, 행동적인 것에서 이런 오해와 충돌, 가족관계 불안.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예요? 가족간의 관계다. 가족관계. 그리고 현재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부양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례식 하신 분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엊그제도 돈 700만 원 때문에 싸웠는데 동생이 칼로다가 형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다 이게. 이게 이 가족 간의 문제가 제가 그 얘기할 때 왜 그 얘기가 나왔는 거 아니? 요즘 원혜영 국회의원 아시잖아요. 그 양반이 뭐예요? 상속제가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문짝만하게 한 명을 다 썼어. 원혜영이가. 그래서 다못 썼는 게 보면 거기 내용에 보면 주로 뭐냐? 상속에 대한 거. 재산 상속. 근데 일반인들은 재산 상속 생각도 안. 왜? 서로 형제간에 칼로 찌르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회에다 환원해? 지금 원혜영 의원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에다가 환원하자 이거. 맞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런 거 하실 분 계시면 좀 제 연구원에 좀 부탁 좀 해주면 좋겠어. 예? 연구원에 자정이 없어가지고 회의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기타 가서 뭐 우리 연구원에 배칙상에 말이죠. 300만 원 분납하셔서 300만 원 하더라도 뭐가 돼? 평생 회원이 돼요. 평생 넣으실 거야 그 양반. 우리 연구원에서. 내가 생각할 땐 오늘도 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저로도 끝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대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대를 이어나가야 돼. 부천시의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어져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뭐 누가 좀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말이야. 뭐 기탁자도 좀 이 사람이 상속하려고 할 수 있는 재산 정상 좀 기증 좀 하라고. 농담 아니야? 이 사장님이시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행동적인 그래서 가족관계 문제는 대체로 회피할 수 없어요. 이거 얼마나 달아납니까? 예. 여기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거 종로 5가 가면 3가가? 거기 가면 이런 모습을 다분히 볼 수가 있죠. 이게 현대 우리 사회. 호칭의 문제도 그래요.
한국 나라의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그 이듬해는 갖다 진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60세 노인의 특성상 70은 7순 또는 고희 80은 8순 산수 뭐 90은 백수래가 백수라는 말은 여기서 증바하세요. 백수라는 게 왜요? 요게 요 꼭대기 요거 삐친 거 요게 빠졌다고 해서 백수래. 한자로. 백수. 아니 이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호칭을 때려 그랬잖아요. 아니 저분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 아까도 제가 여쭸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런 호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딱 불러놓고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저 사람은 날 보고 뭐라 그래? 뭐야 저게? 하는 이런 그런 반응을 자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칭의 문제도 자 호칭은 뭐라 해야 할까? 노인 학대 문제. 여기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주로 가정폭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그래서 2006년 유엔에서 6월 15일 날 세계 노인 학대 날을 정했다고 해요. 오죽한 날. 우리 웰다의 날은 언제죠? 요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웰다의 날은 사실 호스피스의 날이거든요. 호스피스의 날은 매월 10월 때 쳐졌죠. 토요일. 예. 많은 바다의 날도 있고, 뭐, 무슨 날, 과학의 날도 있고, 많은데, 우리 웰다행에서는 호스피스의 날을 우리가 이제 끌달로 해요. 유엔 학대 가해자가 80%인데, 그 중에 아들이 60%야. 아들 6살. 그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듣죠? 느끼시죠? 이런 것을 우리 노인 심리학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각을 해야 되겠죠. 몇 그림 좀 보세요. 노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어린이 중요한 것처럼 어린이를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노인. 근데 옛말에 그렇죠. 늙으면 뭐 된다고? 애들. 그 말이 철칙이야 내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보는 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의 건강 문제 다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진답니다. 그리고 햇빛이 뜨거워지면 피부에 적이 돼 자외선이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노화 현상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저처럼 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젊게 보는데 저 뭐 이런 게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 노화는 뭐예요? 노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 시스템이 변화와 세포의 노화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물 우리 모르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거 기능이 퇴화된다는 거예요. 노화된다는 얘기는 이 기능이 퇴화된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그리고 노화는 스트레스 대처의 능력이 감소돼. 스트레스를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가 된다면 노화의 생물학적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나는 찾아보긴 했어요. 찾아보니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다 시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예. 이런 게 있다.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여인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태리에 어느 여배우가 감자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잡으면 뭐라 그랬대? 똑같은 자기 얼굴을 사진을 찍어달라. 그냥 젊었을 때 이렇게 젊어서 찍었을 때 하고 이렇게 찍었을 때 요걸 그대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왜? 자기 얼굴이 노화돼가지고 쭈글쭈글한 그대로 찍어달라 이게. 그대로 찍어달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난 아이야.
그게 내 인생이야. 그게 주름이 접혔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화장을 하고 뭘 바르고 뭘 포토샵이라나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이게.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그대로 해봐요. 여기 하나 노화 현상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멀쩡한 안철문이었어. 근데 이 노인 내가 된 게 이래. 이것을 거부하지 말아요. 즐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라.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뭐야? 부작용이. 그럼 누구만 속상해? 자기만 속상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노화의 정의,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야에서 여러 방식의 기준을 정해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양하게. 미국의 정신의학회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여성을 연대기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와 정신의 구조적 변화로 정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노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대별로 이렇게 끊어서. 일반적으로 장년이기까지 변하는 발달로 말하고 장년 이후에는 뭐라 그래? 노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 부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한 60세?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저 양반이 노화 현상이라는 건 발달,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구나. 계속해서 얼굴이 쭈그럽고 박성이 세트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기까지 변화를 노화로 정의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노화가 주는 장점이 뭐야? 첫째는 뭐야? 일찍 일어나. 저도 뭐 요즘 좀 일어나는 것이 일정하지 못합니다만 어떤 때는 3시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4시도 일어나고 고정 시간은 제가 5시입니다만은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대요. 어쨌든 일찍 하라. 그래서 일찍 깨는 종단새 같다 이거죠. 지지배가 말이야 새벽에 나가서 몰아보세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편두통. 나이가 들면 대부분 편두통이 사라진다 이게.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되어서도 계속 편두통을 겪는 경우는 여성이 7%고 남성은 불과 5%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편두통 도움동작 이래가지고 무리 없는 선에서 7회 정도 반복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 뭐가? 좋은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록을 40살 갖다 부록이라는데 40살 지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찰이 젊을 때보다 깊더라. 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생각이 깊어. 아무 생각 없이 탁탁 내놓지는 않아.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요. 저 자신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와 부드럽게 잘 지내게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노화 현상에서 오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이거? 맹자가 말이에요. 뭐라는 거니?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또 여기 보면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험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저는 이걸 상당히 제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장점이냐 보니까 장점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화 현상에 따른 장점이 뭐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 변화는 60대로 넘어들면 뚜렷하게 나타나요.
과학자들은 세월과 함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능숙해지고 삶의 중요한 측면에 집중되게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스트레스 노화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도가 통하는 건 아니야. 도 통했다는죠. 도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든 건강이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뭘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나 젊어서와 다른 건 뭐냐? 다루는 방식이 다르네. 스트레스를 근데 내가 다르지 않다면 다르게 해야 되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라. 이게 우리 헬퍼의 역할이거든요. 생물학적 노화. 이건 어떻게 하셨죠? 생물학적으로 노화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포 노화가 있어요. 세포 노화. 우리 인체에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우리 세포가 얼마나 그래요? 나 아까 듣다가 좀 좋아했는데 세포 노화소는 생물 개체 전체의 노화를 의미하는데 개체의 노화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와 생식력의 감퇴를 뜻한다. 그러니까 노화가 우리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률을 높이고 생식력을 감퇴하죠. 생식력은 뭐예요? 남녀관계라든가 성관계 이런 것들은 뭐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어때요? 뭐 옛날에 뭐 이병철 씨 같은 분은 뭐 처녀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주고 뭐 이래 따르는데 어쨌든 생식력 같은 것은 감퇴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체 노화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 그 다음에 노화의 정의,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인간, 동물 및 기타 유기체의 생물학적 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지만 유기체 내 개별 세포 또는 종의 개체균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는 시간 정도에 따른 변화 축적입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시간을 가지고 탐독을 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노화 질병, 노화로 인한 질병들, 심혈관계, 암 이런 것들 있고 피부 노화, 그 다음에 이처럼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들 중에서 심혈관계, 암, 알츠하이머를 중요하게 보셔야겠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생물학적 영생. 누구나 다 뭐 영생하기를 원하죠. 죽지 않고 계속 살기를 바라는 그거는 아마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해요? 생물학적 영생이라. 그 다음에 자연사하지 않는 현상을 갖다가 바로 생물학적 영생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화가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젊어지는 것에 의해서 노쇠한 죽음으로부터 미연한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영생이다. 생물학적 영생이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어떠한 의상, 질병, 동물 등에 의해서 죽을 리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불사신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불로불사 가운데 불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르쳐서 영생이다. 그러니까 불사는 뭐 누구도 아마 불로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느 사람도 인류 역사상 예, 성경에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성경을 여기다 예. 자, 단세포의 경우 세균의 식물, 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에게서는 수명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에게는 노화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틀리다 맞다. 노화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단세포 생물에게는 맞다 틀리다. 제가 보니까 이건 틀리다고 했더라고요. 개념이 없다. 예. 예.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에서는 텔로미어에 의해서, 이건 노화 현상이거든요. 의해서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제한되고 세포 분열 능력 상실이 노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세포들과 아라천사, 여기 달걀, 여기 보면 살아있는 단세포는 달걀이래. 예.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경우, 사람은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체의 생명은 이른바 수명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제한을 받고 불로불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화 수명을 없앨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거예요. 덜 늙고 죽음이 다가올 시간을 예를 들어 10시간인데 늦출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림을, 요게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요게 군체고 요건 단세포 생물.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과 약학에 의한 수명을 얘기합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말 단어가 사실 전립이 될까요? 네. 좀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영생의 생물은 말이죠. 불로불사인 인생 생물로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생물로서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그렇답니다. 해파리는 작은 해파리 요거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 하는 것은 노화한 후 위층에 다시 유생인 포리프라고 하는, 포리프라는 말은 뭔가니 피부를 말하는데 점막 등의 면에서 돌출하여 줄기를 갖는 계란 모양의 종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영생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그다음에 불로불사는 아니지만 노화에 역행하는 예로서 곤충의 변태와 거기에 관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유약 호르몬은 곤충의 변태를 멈추고 언제까지나 유충으로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실험적으로 유충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요게 이제 그런 유충이라는 그림으로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난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연구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약하게 한 수명 연장. 약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은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하면 죽음이 없었겠죠. 없어질 수 있었겠죠. 2009년에 연구에서 롤링머스란 말은 무슨 말이니? 13세 이상의 신장 이식 환자에게서 나타난 장기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생쥐의 수명을 신장시켰더니 입증되어 이른바 수명을 늘리는 약품이 개발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인체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겠죠? 네. 죽음 혹은 사망 그리고 장래와 균형. 죽음 혹은 사망 여기 뭐 영어로 의학적으로 표시하고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래.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 상태를 말한다. 네.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죽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형벌을 받는 경우 그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근데 단 주 사망 원인은 자연사해야 되겠죠? 노화나 질병에 따라서 자연사. 네. 죽은 생물의 몸을 사체라 그러고 사람의 경우에는 뭐라 그래? 주검, 송장, 시체, 시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부정, 분노, 공포, 흥정,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 5개 단계를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만 퀴브로스라고 하는 아주 병원을 하셔서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의 죽음을 접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5가지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죽음의 정의. 이 사람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죠? 책상이에요. 책상. 책상은 하나 올라앉아가지고 강의를 해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와서 이 사람 강의할 때도 이런 책상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어디 체구도 적으니까 그냥 근데 유명하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책을 썼거든요. 이걸 썼거든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썼어요. 썼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죽음은 잘 사는 것이래요.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연구해봐야 자기도. 근데 유명한 강사야. 유명한 교수야. 예일대학에.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때문에 죽음의 정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생명 유지 필요 장기는 심장, 뇌, 폐, 요걸 가서 3가지를 뭐라 그래? 3대 생명 유지하고. 그래서 요거에 죽는 걸 갖다 뭐야? 심폐사라고 그래요. 심폐사. 우리가 의학적으로 신문에 난다든가 뭐 할 때 심폐사. 그러면 뭘 갖다 심폐사를 해? 3가지 기능. 다시 말해서 뭐요? 심장, 뇌, 폐. 이 3가지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법의학적으로는 달라. 법의학적으로는 심폐사를 사망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3 가운데 하나 장기가 죽는 것을 장기사라고 칭한다. 그죠? 장기가 하나 죽었다. 우리 장기가 몇 가지가 있다면 3가지. 대표적인 게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 이를 갖다가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그래서 뇌사 상태와 식물은 다른 상태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겠죠.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달리 뇌의 일부가 살아있어서 영양만 공급된다면 저희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그 조카 사위네 그 친척이 6년을 살았어요. 6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먹여주고 그냥 뭐 애구도 하고 말이야. 뇌사는 비가역적으로 뇌세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이 때문에 의학적으로 뇌사는 심폐사와 똑같은 죽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야. 사실대로 말해도 지금
얘가 꼭 우리 아들 같아. 사실대로 말해서 내가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얼마나 처절한. 여기 그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도 계세요. 내가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눈물이 나요. 문학 속의 죽음입니다. 로마의 시인인 루크레티 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들의 어머니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다. 시인 박목호를 이렇게 했어요. 아우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아우의 시신을 땅에 묻는 장례의식을 그린 그림과 꿈에서 아우를 만나고 죽음의 세계와 현실과의 거리감을 실감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박목호 씨가 쓴 이 양반인데, 그러면 김종길 씨라고 하는 분은 고갯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갯길에서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절대되지 마와 제주의 힘이 되면서 형상하였다. 짧고 작은 별과 서로를 기도서 쉽게 구하여 많은 것이 말씀에 차가운 것이 허로 사람 소리에 구체적인 시인들은 시인의 표현이 다들 달라요. 사후세계 상당수의 종교에서는 죽음 후에도 살아 있을 때와 유사한 세상으로 보내진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기독교와 불교도 각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가는 게 달라져요. 지난번에 우리 강원남 강사님으로부터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산대로 죽는다 그래요. 산대로.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사는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 전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이게 참 내가 보니까요. 이 아주 산문식을 썼는데요. 아주 잘 썼어요. 내용이 산대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슬프게 기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를 들어 이어정 교수 같은 분은 장사일치 불러가지고 이쁜지 세상을 살 이 노래들을, 그러니까 평소에 산 대로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죽으면 내가 뭐 관계도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왜 면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나 불교 같은 데는 따라서 죽은 후에 달라지며 신앙심 깊은 선량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 가고. 이건 뭐 솔직히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아, 죽는 거 저 밖에다 놓고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지금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예? 죽음이 어서 없었어.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두고 또 돕자는 거 아니에요? 헬퍼로 역할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조금 제가 극한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 맞습니다. 많은 종교와 문화 등에서 사후세계를 묘사하고 있지만 사후세계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래서 이게 지옥이고 이거는 피라미드, 이거 천국이고. 죽음에
죽음에 대한 표현. 한국에서 죽음을 동사로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 돌아가신다. 영어에서는 완곡한 표현을 passed away. 그 다음에 passed on.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의 높임말을 가지고 있고 쓰이는 사람에 따라서 붕어? 붕어라는 말 쓰셔보나요? 황제나 왕후에 대해서 죽으면 붕어라는 겁니다. 붕어 하셨군요. 그 다음에 흥석? 흥석. 왕이나 왕비가 황태자야 자비가 죽었을 때는 흥석, 흥자라고 이게 예. 제가 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승하, 군주의 죽음. 그 다음에 서거, 자신보다 높은 이가 죽음. 대통령이 죽었다든가 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측에서 서거해서 죽는다는 거. 선종, 천주교에서 신자의 죽음을, 입적,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을, 소천, 기독교에서 신자의 죽음을, 열반, 불교에서 부처의 죽음을,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의 죽음, 순교, 종교를 위해서, 순직, 자신의 직책을 다하다가 죽음, 산업전선에서 말이죠. 임종, 작고, 자신의 가족 등의 죽음을 높여주는 말이, 아유, 제 아버님께서 임종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작고 하셨어요. 별세, 일반적으로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성공의 기도서에서 별세자를 위한 기도를 감사, 청찬에 적었다. 원불교에서 죽음을 이룰 말이다. 별세라는 말을 타계, 인간 타계를 떠나 다른 세계로 갔다는 것. 사망, 죽음을 뜻하는 것가 가장 많이 쓰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격식을 갖춰 이루는 말이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 익혀지지 않은 단어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쾌, 꼬꾸라지고 전사, 전쟁에서 죽은 분. 산화, 목축을 이루다. 요절, 어린 나이에 죽음. 죽음에 대한 명언.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들었죠? 죽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죠. 주명식 하나님. 죽음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 범죄한 인간에게. 근데 우리 사역에서 그걸 외면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바이럴 된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시간, 시작. 나의 시간이 되었다. 죽음을 따르나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지막을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형이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 할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내가 죽었다. 시작. 내가 죽었다. 내 자신의 온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라. 안에 구멍을 들고 해. 저 입관 체험을 해봤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여기도 계신 분들 다 체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런 기회 만들 거예요. 또. 오늘 그런 분하고 만났거든요. 심리학감의 예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불러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슬슬 얼마 전 어머니의 가정에 있었다. 가족들이 축하드리는 자리에 모였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인사도 잘 안 받으시고 기차가 심하셨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벌써 1개월 이상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노만 하시더랍니다. 병원에서 노인은 울증에 심하다고 치료를 했지만 어머니는 나이는 원래가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우 활동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헬퍼로서의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 저걸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노인분들이 우환하시건 나이 때문이니 그냥 넘겨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그냥 아니다. 바라만 보고 그냥 잘 정하면 될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노인들은 생활거나 건강 문제 그리고 전보다 좁아지는 대인관계로 인한 고독감 등 고민이 많아져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네. 근데 그게 볼 수가 있는 게 달리더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데 우울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고 어떻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우울증의 유병률은 적어도 4명 중 1명꼴로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가 겪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려? 그걸 외면해버려? 그것을 저버린다는 걸 도리상 만든 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울증의 일반적인 심리적 요인을 상실이라 할 때 노인은 그야말로 총체적 상실이라는 말이에요. 예? 모두를 다 이런 상태를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은퇴를 하면 경제적인 능력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에 대해서는 못되고 게다가 육체적 건강도 이전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어떻게 돼? 위축돼. 자신감을 잃어.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져 상실감이 노인의 주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보살펴야 돼? 헬퍼로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 노인 우울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울감이나 시작.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 비력, 능력에 대한 실감, 절망이나 무서워서 다른 나이대에 조사하지만은 노인 우울증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심리적 증상 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 그 우울증 그것을 나타낼 때 아프다고 하더라 이 말이야. 육신에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파. 그래서 노인들은 보면 대부분의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 다리가 아파, 어깨가 아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울증,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허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야. 둘째 반응은 뭐냐?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치매로 인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가성치매로 봐요. 가성치매는 뭐예요? 치매와 비슷한 전반적인 감정 분만을 나타내지만 실제 진행자와 기질적 뇌 질환이 없는 상태야.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걸로 표현하더라 이게. 아이고, 허리.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노인 의식이 된다고 하면 어디 가요? 바로 정신과를 찾아가서
노인 역시 상담과 항우울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다만 노인의 신체 기능을 고려해서 약의 부작용과 안전성을 중요시. 저도 요즘 보면 약을 거의 한 번도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노인은 노화 기능과 약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효과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소량 복용에서 시작해 경과 부작용을 관찰하며 천천히 양을 늘려야 좋다는 거죠. 노인은 기존의 신체 질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을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요한다. 끝으로 노인은 낙상 등의 항상 주의해야 하므로 졸릴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처방을 받더라도 복용을 하시더라도 유념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리적 기능 감퇴와 질병 이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직관적으로 연관되는 질병과의 경계는 대단히 불분명하다. 네, 불분명하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근골 경계입니다. 골 흡수량과 골 생성량 때문에 흡수량보다 생산량이 작다는 얘기 많다는 얘기예요. 흡수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려면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칼슘의 밀도가 낮아서 골다공증, 골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추간 척추관이 얇아지면서 허리가 굽고 따라서 키가 줄어들게 되더라. 이런 현상을 알게. 이런 현상. 힘의 감소, 적혈구의 감소로 피로가 증가한다. 그래서 일회 박출량 한 번에 뽑아내는 및 심박출량이 감소해서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관상동맥 함유량, 혈량 감소로 쉽게 호흡곤란을 그래서 피로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의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참고하시라는 거 어떻게 말씀드려요? 호흡관계 호흡기계 흉곽의 신장성 감소 다시 말해서 이 호흡의 흉곽의 신장성 감소 그 다음에 뭐예요? 근력 감소 잔기량 증가 또한 호흡근이 많이 약화돼서 낮은 운동 수준에서 호흡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 조절 속도 감소되고 이외 호흡량도 감소되고 보통 호흡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폐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 능력이 감소하여 분비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해진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소화기계 식도와 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식도와 위 내장에 근력 약화로 소화기능이 약화 변비가 흥분하지 위적막에 들어가고 위에 분비 또한 질량의 숙명화와 남들에서 수의 감소 등이 남들에서 감소시켜 강력의 발생을 진행한다. 간세포수의 감소는 약물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신체적인 관계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각신경계 뇌의 질량도 일정 정도 감소하고 감각 운동도 기능이 또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감퇴된다. 특히 단기 기억 능력이 많이 감소되고 시각력, 청각 기능 등이 감각의 기능도 감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거 이런 거로 우리가 봤을 때 계속 부담이 뭐라야 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거. 비뇨 내분비계 신혈류량의 몸의 혈류량의 감소, 인해 약물 배설을 포함한 노폐물 배설이 지연되고 크레아틴인 청소율이 감소되고 방광과 요도는 근육의 파열이 감소되고 잔유량이 증가되고 이런 걸 저는 제 육체에서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제 육체 속에서 제 느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피부 묘역계 피부의 세포 재생소가 느려지고 피부 만점, 주름살, 피부 건조가 있다. 그 다음에 피부 소정증이 흔하고 한선의 기능 감소로 추위에 예민하다. 면역계의 노화로 항원에 대한 감작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항체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가셔서 자세히 이렇게 언더라인 하셔보시면서 나를 투영해 보세요. 나를 내 느낌, 내 신체 기능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죠. 이 사람 제가 나름대로 뭐 좀 연구를 했다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노인과 노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도 고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영생과 약속의 수명 연장도 일부 단세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재 가능하다고 연구가 발표는 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기는 아직 먼 장래다 하는 거죠. 죽음과 사망, 장래와 기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가 이렇구나. 그래서 노인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오늘 제 강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